편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. 자, 편두통 주된 증상은 이래요. 머리가 욱신욱신, 마치 심장박동하듯이 욱신욱신 아프고 뭔가 찌르는 것 같기도 해요. 깨질 듯 아프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편두통을 좀 의심해보게 되고요. 자, 퀴즈 하나 내볼게요. 머리 한쪽이 아파요. 편두통일까요? 아닐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네요. 네.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. 일단은 편두통,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편두통은 그냥 두통이랑은 좀 달라요. 보통 두통이 이제 뻐근하고 묵직하고 이런 두통이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건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하고요. 그런 게 한쪽으로만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때는 편두통이라고 하지 않고 근긴장형 두통이라고 하고요.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 두통과 함께 뭔가 시야가 흐려 보인다든지 혹은 뭐 미식거린다든지 토할 것 같다든지 이런 감각들이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편두통이라고 합니다. 일단 편두통이 생기는 기전은요, 뇌 기저부에서 뭔가 신호가 생겨요. 그 신호가 뇌 전체적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고 뇌 전체적으로 퍼지면은 혈류순환이라든가 신경세포의 활성도라든가 이런 게 좀 변해요. 변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들이 혈관을 따라서 이제 돌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이제 혈관 확장을 유발해가지고 이제 뇌 앞쪽에 압력이 꽉 차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이제 편두통이 발생한다고 하고요. 좀 편두통 특징이 조짐이 있어요. 한 30분 정도 전부터 이제 조짐이 조금씩 있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고요. 이제 처음에는 뭐 갑자기 하품이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몸이 되게 무기력해지고 시야가 좀 좁아 보인다든지 혹은 번져 보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좀 얼굴 주변이 간질간질하다든지 뭔가 이상한 감각 이런 것들이 있고요. 이제 그 다음에 편두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면은 미식거림, 뭐 구역감 혹은 되게 청각이나 후각이나 뭐 맛이나 이런 것들 감각이 예민해지는 그런 감각들 그리고 막 얼굴 주변이 뭔가 찌릿거리기도 하고 뭔가 통증이 있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이제 편두통 한쪽에 깨질 듯한 두통 이런 게 욱신욱신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은 보통은 이제 한 30분에서 길면 한 4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되게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탈진하는 것 같은 걸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. 전조 증상이 있어요. 그래서 전조 증상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빛이 좀 번져 보여요. 한쪽이 시야가 좀 흐려 보인다든지 뭔가 울렁인다든지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시야 감각이 생기고요. 얼굴 쪽에 뭔가 쩌릿쩌릿하다든지 혹은 둔하다든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각들이 생겨요. 이제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편두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. 왜 생기는지. 근데 이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 관련 인자들, 뭐 월경이나 피임제를 먹었다든가 아니면 임신이라든지 뭐 갱년기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변화할 때 생긴다고 하고요. 그리고 뭐 감기나 이런 감염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하고 수면 패턴이 좀 안 좋아지면 생기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좀 흥분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뭐 굉장히 격하게 감정 뭐 분노가 일어났다든지 뭐 이럴 때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. 이제 뭐 눈이나 뭐 코, 목이나 치아, 턱 이런 데 통증이랑 같이 뭐 과음하면서 좀 생긴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달라졌을 때, 리듬이 달라졌을 때 이런 게 더 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근긴장형 두통이라고 설명드린 게 제일 많은데요. 여기 한 80% 정도 돼요. 편두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게 차이점이 근긴장형 두통은 되게 뻐근하고 묵직한 종류의 두통이고 머리 전체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아요. 뭐 한쪽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주로 아프고 이거는 묵직하고 이런 통증이 아니라 뭔가 쑤시는 것 같고 되게 날카로운 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종류의 통증이에요. 좀 통증 양상이 다르고요.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감각이 예민해진다든지 뭐 미식거린다든지 이런 다른 뭔가 불편한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.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 동반되지는 않아요. 두통만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.
일단은 약으로는 급성기에는 옛날에는 소염 진동제 타이레놀 이런 게 유명하죠. 그리고 에르고타민 제제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. 근데 이런 거보다 이제 트립탄 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유효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쪽은 거의 안 쓰고 트립탄 제제나 뭐 이런 걸 쓰게 되고요. 사람 따라서는 너무 구역감이 심하다면 제토제 같은 거를 좀 쓰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예방적으로는 뭐 베타 차단제, 항정간약, 뭐 발프로익산 같은 거, 또는 항우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쓰기도 하죠. 일단은 편두통이라는 게 이게 통증이 되게 심해요. 그냥 두통 있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아예 못하진 않죠. 웬만하면 생활 다 할 수 있는데요. 편두통은 심한 분들은 일상생활이 전혀 안 돼요. 너무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.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악화 요인을 피해야겠죠. 뭐 음주라든지 뭐 운동을 과하게 한다든지 좀 차멀미라든지 뭐 이런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상황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걸 좀 피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뭐 생리나 뭐 피임약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초콜릿, 치즈, 뭐 기름진 음식, 오렌지, 토마토, 양파 이런 거에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편두통을 좀 더 잘 일으킨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거 피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카페인도 피하시고요. 식품 첨가물 MSG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도 음식에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편두통 심하다 싶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진통제가 일반적으로는 통증만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되지는 않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급성적일 때는 쓰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좀 알아놨다가 이거 먹으면 한 2시간에서 4시간 후에는 좀 가라앉더라. 그리고 좀 한 30분 내에는 내가 생활이 가능하더라.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만 이제 좀 활용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역치를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몸이 피로하고 하면은 아픈데도 더 아파지죠. 그죠?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할 때는 아픈데도 잘 견디면서 살 수 있잖아요. 그런 게 역치예요. 내가 건강하면은 이런 통증 감각들이 덜 예민하게 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덜 예민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 이런 게 중요하고요. 식생활 습관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.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완법이나 명상이나 뭐 기도 같은 방법도 같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한의학 쪽에서는 첫 번째 치료로는 한약을 써드리고요. 한약을 쓰는 이유는 이게 한의학적으로 뭐 담음이나 기울이나 이런 변증에서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약을 써드리고요. 두 번째로는 코침을 놔요. 코침이란 거는 이제 코에서 피를 내서 머리의 전체 혈액순환을 한번 확 시키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했을 때 두통이 많이 호전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통증이 너무 극심하게 온다 하는 경우에는 신경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겸 성분의 약침을 같이 놔드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턱관절이라든지 경추 1, 2번 이런 데가 틀어지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변하면서 이런 두통이 더 많이 찾아와요. 어지럼증도 그렇고. 그래서 그런 걸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정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. 다행히 이제 교정이 보험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죠.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런 게 더 심하게 오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를 해주면은 훨씬 더 잘 케어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그 남편 놈이 말이야 내 말도 안 듣고 하면서 이렇게 욕을 좀 시원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. 네, 여기까지 편두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만약에 주변 분의 그냥 두통이 아니에요. 두통이 있는데 계속 미시크해하고 뭔가 시야도 좀 이상하다 그러고 막 얼굴도 감각이 이상하다고 막 이런 걸 많이 표현하세요. 이러면은 일반적인 두통이랑 다르니까 그냥 기다린다고 해소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치료 받으시고요.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?